잠들기 전 엄마가 들려주는 세계 명작 동화. 오늘의 이야기는 미녀와 야수. 옛날 아주 먼 나라에 돈을 많이 버는 상인이 살았습니다. 이 상인은 아주 부자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상인에게는 자녀가 6이 있었습니다. 아들 3, 그리고 딸 3이지요. 이들 중에서 딸들은 특히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셋째 딸 벨은 그 아름다움에서 더욱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금발에 맑은 눈동자를 가졌고 그 아름다움은 밖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이어졌습니다. 벨은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에게도 항상 친절했지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모두에게 사랑받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벨을 보며 행복해했고 벨도 그 사랑에 보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태풍이 불어와 그의 재산을 모두 쓸어가 버렸습니다. 상인의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시골에 있는 작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시골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가족은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의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상인의 물건을 가득 실은 배가 드디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상인은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상인은 급하게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도시로 돌아가 많은 물건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상인의 딸 중에서 욕심 많은 언니들은 아버지에게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도시에 가시면 비싼 옷과 목걸이를 사다 주세요. 그들의 눈은 이미 화려한 보석과 아름다운 옷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 벨은 달랐습니다. 벨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다시 행복해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욕심이 없었습니다. 상인이 벨에게 물었습니다. 벨, 너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니? 벨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단지 장미꽃 한 송이면 충분해요. 그녀의 마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상인은 자식들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상인은 큰 기대를 안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다시 시련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상인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인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숲은 점점 더 무서운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희망의 불빛을 따라 상인은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성이 나타났습니다. 성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듯 신비롭고 환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상인은 조심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 안은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거실에는 벽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상인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그의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닭고기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느낀 상인은 망설임 없이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오랜만에 행복을 선사했고 그는 절로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상인은 성안을 둘러보며 탐색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편안해 보이는 침대를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상인은 성의 정원을 산책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원은 아름다웠고 각양각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미꽃들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상인은 벨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바로 장미꽃 한 송이였지요. 상인은 마음을 결정하고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그 순간 무서운 야수가 갑자기 나타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더니 내 소중한 꽃을 훔치다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야수의 목소리는 무섭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상인은 두려움에 떨며 변명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미꽃이 너무 예뻐서 사랑하는 딸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야수는 상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딸이라고? 만약 내 딸이 너를 대신해 여기 오겠다고 한다면 너를 용서해주겠다. 하지만 내 딸이 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너라도 반드시 돌아오도록 해라. 상인이 집으로 돌아온 날 집안은 분주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귀환을 기뻐하며 달려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자식들에게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벨 앞에 상인은 장미꽃을 내밀었습니다. 벨, 이 꽃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꽃이란다. 벨은 장미꽃을 받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상인은 숲속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가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야수와의 만남,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약속까지 모두 말이지요. 벨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 대신 가겠습니다. 상인은 벨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벨, 그런 말 마라. 나는 이미 늙었으니 살아야 얼마를 더 살겠니? 내가 가마. 그러나 벨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두고 못 가세요. 아버지 없이 사느니 차라리 야수에게 잡아먹히겠습니다. 벨은 아버지와 함께 용기를 내어 야수의 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지만 동시에 가족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에 도착한 벨과 상인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마지막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음식으로 가득 찬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마치 그들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벨은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아버지에게 용기를 주려 노력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갑자기 성안이 쿵쿵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야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수의 등장에 상인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벨은 담담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야수는 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려고 목숨을 내놓다니 참 착한 아가씨로군. 이 말은 벨에게 조금은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야수의 목소리에서는 분노 대신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야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딸은 성에 남겨두고 영감은 내일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 말에 상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두고 가야 한다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벨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벨은 야수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이 마지막 시간을 아름다운 성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의 이곳저곳을 구경하자. 벨은 그렇게 결심하며 성의 다양한 방과 홀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의 화려한 장식과 수많은 예술품에 감탄했습니다. 각 방마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듯 벨은 그 모든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탐험 도중 벨은 벨의 방이라고 적힌 문을 발견했습니다. 벨의 방이라고?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 호기심이 가득한 벨은 얼른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벽지가, 그리고 방 안 가득 향기로운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성의 정원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조망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중앙에는 넓고 푹신해 보이는 침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큰 책장이 있어 책을 사랑하는 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벨은 이 방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알고 감동했습니다. 이 방은 그녀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피난처와도 같았습니다. 방 안은 벨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책장에는 다양한 책이 가득 차 있었지요. 이것들을 보며 벨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야수는 나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닐지도 몰라. 이 생각에 벨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책장을 둘러보다가 눈에 띄는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책 표지에는 금빛 글자로 바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문구를 본 벨은 호기심과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벨이 말을 마치자마자 방 안에 있던 커다란 거울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마법처럼 벨의 집이 나타났고 슬픈 얼굴로 집에 도착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벨은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히 집에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모습은 잠시 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벨이 혼자서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야수가 나타났습니다. 벨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야수의 친절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야수는 저녁마다 벨을 찾아와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벨은 야수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친절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수와의 대화를 통해 벨은 야수가 겉모습만큼 무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야수의 따뜻한 마음씨와 깊은 내면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수는 벨이 잠자리에 들기 전 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벨, 나와 결혼해 주겠소? 이 질문에 벨은 항상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건 싫습니다, 야수님. 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야수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준다 해도 그의 겉모습이 무섭고 못생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야수가 벨에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았습니다. 벨, 나는 당신을 무척 사랑하오. 결혼은 안 해도 좋으니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벨은 야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저도 야수님이 좋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거울로 보았는데 아버지가 저 때문에 병이 나셨더라고요. 게다가 언니들은 모두 시집가 버리고 동생들마저 군대에 가서 하녀랑 단둘이 살고 계시답니다. 야수는 벨의 말에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슬퍼서 죽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그토록 원한이 보내주겠소. 벨은 야수의 슬픔을 이해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야수님을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꼭 돌아올게요. 이 말을 들은 야수는 벨에게 반지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당신 집에서 눈을 뜰 것이오. 돌아오고 싶다면 이 반지를 탁자 위에 놓고 잠을 자시오. 이 반지는 벨이 야수의 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법의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벨이 눈을 뜨자 자신이 꿈에 그리던 집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 언니들이 남편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공주처럼 예쁜 옷을 입고 있는 벨을 본 언니들은 질투심에 불탔습니다. 언니들은 벨이 야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벨, 조금만 더 있다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벨은 가족의 부탁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일주일 더 집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열흘째 밤, 벨은 잠을 자다가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야수가 정원에서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난 벨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못생겼으면 뭐 어때? 야수님은 착한 마음씨를 지녔잖아. 내가 왜 야수님이랑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 순간 벨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야수에 대한 사랑과 그가 지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인정했습니다. 벨은 마음을 굳게 먹고 야수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야수가 준 마법의 반지를 빼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벨이 잠에서 깨어나자 그녀는 자신이 다시 야수의 성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는 저녁이 되면 야수가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늦도록 야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벨은 걱정이 되어 성 안팎을 뛰어다니며 야수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꿈에서처럼 정원에 도착했을 때 야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수는 생명이 거의 다한 듯 약해진 몸으로 벨을 바라보았습니다. 벨은 야수의 곁으로 달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사랑하는 야수님, 제발 죽지 마세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 순간 벨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은 마법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약속이나 요청을 넘어선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밝은 빛이 야수의 몸을 빙글빙글 감싸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야수는 멋진 왕자로 변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웃 나라의 왕자였답니다. 나쁜 마법에 걸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야수로 살았던 것이지요. 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아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답니다. 정말 고마워요, 벨. 이제 나와 결혼해 주겠소? 왕자의 고백을 듣고 벨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사랑이 저주를 풀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벨은 왕자의 프로포즈를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벨 덕분에 마법이 풀린 왕자와 벨은 결혼하여 그들만의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생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